뭐냐면 이런 거야. 보통 표현 자체는 AI가 아니라 fxi가 xi가 아니야.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 형태상은 함수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x랑 x라는 이렇게 함수가 있어. x가 뭐 1, 2, 3 땡땡땡 이렇게 있을 것이고 얘도 x가 1, 2, 3 땡땡땡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랬을 때 xi의 함수값이 xi가 아닌 거라고. 됐어? 이게 좀 우리는 보통 이거 아닌 겁니다. 1이 1로 가면 편해. 1이 1로 안 가는 게 어렵다는 거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러한 교란 순열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수용도를 그릴 거야. 어떤 식의 수용도를 그릴 거냐면 자, 일단은 nx가 3개부터 해볼게요. 한 개는 의미가 없어. 한 개는 0이야. 두 개는 한 개야. 여기까지 너무 쉬우니까. 세 개인 경우는 1, 2, 3이 1, 2, 3으로 갈 거야. 지워버릴게. 그러면 F1이 있고 F2가 있고 F3이 있을 거야. 밑에다가 쓸 거야. 이게 함수적 수용도라고 생각하면 돼. F1은 뭘로 가고 F2는 그에 따라서 뭘로 가고 그에 따라서 뭘로 가고 이 말이지? 그러면 F1은 2 아니면 3으로 가겠네. 그러겠지? 근데 F1이 2로 가는 경우와 F1이 3으로 가는 경우는 같습니다.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런 문제야. 뭐 이런 개념이지. 운동장에서 내가 가방을 뭐 벤치에 놓고 놀다가 어두워져가지고 가방을 하나 챙겨서 집에 갔어. 근데 내 가방이 아닌 거야. 이해되니?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든 승용차도 타다가 휴게소에 멈췄어. 휴게소에 멈춰가지고 음식을 먹고 다시 앉았는데 아까 앉은 자리가 아닌 거야. 요런 개념이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누구는 안고는 쉬워. 안고는 제외시키면 되니까. 누구를 안고 7명이 타고 갔다가 2명은 자기 자리에 앉았고 5명이 안 앉았어. 그러면 2명을 골라주면 되잖아. 7시 2 하면 2명은 빠진 거야. 그럼 5명만 남은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F1이 2로 가는 경우와 3으로 가는 경우는 어차피 똑같겠지.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 가방을 가져갔는데 2번 가방을 가져가든 3번 가방을 가져가든 의미는 없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굳이 3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고 우리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 거야? 수용도 하나만 그릴 거고 나중에 곱하기 1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야 빨리 끝나. 2로 갔을 때 2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2는 3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자, 나중에 2개가 나오면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2개는 한 가지밖에 안 나올 거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뭐 몇 가지, 2가지밖에 안 나와. 많이 나와 2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몇 가지가 나올 거냐면 2가지가 나온다 이거지. 결론적으로 요놈의 가지수는 2가지다 이거지. 3명이라고 적겠습니다. 3명에 대해서는 2가지. 두 번째, 그럼 4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F1이 있고 F2가 있고 F3이 있고 F4가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1이 2로 가는 경우와 3으로 가는 경우, 4로 가는 건 똑같겠지. 곱하기 얼마를 할 거야? 곱하기 3을 하겠네요. (2로) 갔으니까 남는 애들이 1, 3, 4 남았어. 1, 3, 4. 2, 1로 갔으니까 3, 4가 남았으니까 4, 3이 되겠죠. 1, 4 남았어. 4, 1밖에 없네요. 1, 3 남았어. 요거밖에 없네.
결론적으로 3 곱하기 3이 돼서 몇 가지가 된다? 9가지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됐니? 너희들이 이제 5명 적어보세요. 적어봐. 자, 이게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 문제를 푸시하라면 서술하라면 이렇게 서술하면 돼. 수영도 그려가지고 서술하면 됩니다. 다 그렸니? 이게 중간에 퍼질 거니까 그 좁은 데다 그리면 되겠냐. 중간에 많이 퍼질 거니까 꽤 개수가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널찍하게 중간에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써야 되지라. 1을. 그래야지 이렇게 퍼질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뒤에 가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쓸 자리가 없어. 몇 가지가 나와야 되냐면 11가지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4 곱하기 11이 나와야 됩니다. 44가지가 나와야 돼. 되니? 수가 갑자기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6개는 우린 그림 그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가 되는 거야 이제. 알았어? 어떤 논리가 있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 증명하기는 뭐 좀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요거 정도만 외워두자 이거야. 됐어? 바로 나오면 바로 풀고 합니다. A1은 0입니다. 가지수라 생각합니다. 한 명이 교란수냐. 예, 정의역이 1개고 공역이 1개야. 그러면 1이 1로 안 가야 되잖아. 그럴 수가 없잖아. 0이야. A2는 1입니다. A3가 2였어. A4는 갑자기 9로 뛰었습니다. A5는 44로 뛰었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개를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해 가지고 3을 곱하면 돼. 앞에 두 개를 더해 가지고 4를 곱하면 돼. 이해했니? A5는 앞에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오니까 4를 곱할 거고,
그러면 6번은 두 개를 더해서 5를 곱할 거야. 다시 말해서 계산은 못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림 못 그린다는 소리야. 53개가 그려져야 되잖아. 라인이 그릴 수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이론이 있다 이거지. an 플러스 2라는 놈은 an하고 그 전 두 개를 더해가지고 n 플러스 2를 곱하는 이론이 나온다. 자, 이 이론을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빈칸 넣기로 문제가 나와야 돼. 쭉 이론이 설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기억은 하고 있대. 자, 추론해야 돼. 앞에 두 개 더해가지고 3이니까 2를 곱한다 이 말이야. 앞에 두 개를 더해가지고 3을 곱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만 하고 있어라. 단 우리의 문제는 보통 몇이 끝나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올 거야. 알겠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nx가 7개야. 그래서 x로 가는 f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을 것인데 fxi가 x로 가지 fxi가 xi로 가는 xi는 뭐 두 개고 fxi가 xi로 가지 않는 게 그런 xi는 5개가 존재한다. 이런 식의 멘트를 날릴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럼 뭐 할 거냐? 7개 중에 2개만 골라주고 나머지는 우리는 교란순열 5개짜리를 곱해주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런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4명하고 5명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3명이 안 나온다가 아니고 6명이 나올 수는 없어. 6명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이론이 나와야 의미가 있어요. 계산을 못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보통은 4명, 5명은 수용도로 가서 문제를 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놓고 바로 질문이 나오면 답 쓰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니? 됐어요? 다음은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의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피보나치의 출발은 좀 어떤 자연적인 내용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고 우리한테 좀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발 사이즈가 계단을 오르는데 발 사이즈가 2칸 사이즈야. 걔는 2칸은 갈 수 있어 최대한. 다리가 힘들면 1칸 올라가고 어떨 때는 한 칸 올라가고 어떨 때는 2칸 2칸 이렇게 올라가고 요런 식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요런 개념이야. 내가 사과를 사러 가서 10개를 살 거야. 근데 손이 2개잖아. 2개여가지고 하나를 바구니에 하나 담았어. 2개를 바구니에 담았어. 그래서 몇 번 만에 10개를 넣을 수 있느냐 요런 개념이라고.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니?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일일이 쓸 수가 있어. 10번, 2 5번, 2 4번, 1이 2번. 그걸 나열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린 나열 개념만 알면 되겠네. 됐지? 나열 개념만 알면 되잖아. 2 4개, 1 2개면 종류가 두 종류는 조합으로 갈 수 있어. 6시 2로 풀 수 있습니다. 2 4개, 1 2개면 6시 2로 풀 수 있어. 2 3개, 1 4개면 7시 3으로 풀 수 있어. 알겠니? 일일이 써가지고 이렇게 풀 수 있어. 그거를 피보나치로 풀 거라고. 피보나치 특징은 1 또는 2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가 갈 수도 있고 2개가 갈 수도 있고. 실제 이 문제는 아주 다양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를 읽어봤더니 하나 또는 2개.
어떤 것도 많이 있었냐면 바둑돌이 흰돌 검은돌이 있어. 흰돌 뒤에는 검은돌을 넣을 수가 있어. 흰돌 뒤에는 검은돌만 넣을 수 있어. 검은돌 뒤에는 흰돌도 넣을 수 있고 검은돌을 넣을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니? 뭐 이런 어떤 그림이 나온다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렇게 놓을게요. 한 개를 놨어. 두 개를 놨어. 한 개를 놨어. 첫 번째 검은돌 이렇게 넣을 수 있어. 그래서 5가 좀 더 편하니까 흰돌 다음에는 흰돌도 넣을 수 있고 검은돌도 넣을 수 있어. 근데 검은돌 다음에는 흰돌만 넣을 수 있어. 세 번째 줄입니다. 됐어요? 흰돌 다음에는 뭘 넣을 수 있어? 검은돌도 넣을 수, 흰돌도 넣을 수, 검은돌도 넣을 수 있고, 검은돌 다음에는 흰돌만 넣을 수 있고, 흰돌 넣을 수 있고, 검은돌 넣을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 전에는 한 개만 놨으니까 두 개 놨으니까 이 그림이 원래 여기서 보통 출발하는데 흰돌 이렇게 되겠네. 논다고 하면 얘를 뒤집어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나무 모양이 나와. 나무 모양이.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 원래. 나무가 이렇게 안 생겼어. 이렇게 안 생겼어. 에? 이렇게 안 생겼어 나무가.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그러지? 뭐 얘가 길고 얘가 좀 짧지. 굵고 나서 나무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나무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진짜 어떤 느낌상 나무 같아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그리면 나무 같은 거야. 실제로 그리면. 알았어?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것이 어떤 자연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이 어떻게 할 거냐면, 피보나치 수열의 특징은 이제 그 전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아요. 이 피보나치란 말은 안 들어봤어도 이런 것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앞에 두 개를 더하면 앞에 두 개를 더하면 다음이 나오는 거. 피보나치 수열은 그래서 일반항이 없어요. 네. 일반항이 없고 뭐만 있어? 일일이 쓰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길게 안 나와. 아주 뒤쪽이 안 나와. 한 12쪽 저쪽이 나와. 한 7, 8, 한 12까지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알겠니? 일일이 써야 되니까. 단 조심할 점은 출발선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1. 자, 앞에 두 개가 구해져야지 그 다음이 주어져. 그 다음에 2, 3, 5, 8, 13, 21. 뭐 이 정도만 적을게요. 그 다음 수가 나와. 보통 30, 34, 80 얼마, 70 얼마 이 정도 답이 나올 거야. 알겠니? 1, 2 적는데 우리는 얘가 질문이 어디서부터 나올 거냐면 1, 1로 출발할 수도 있는데 1, 2, 3으로 출발해. 1, 2, 3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야. 그래서 처음에는 안 보여. 처음에는 1, 2, 3 여기까지는 해서 잘 안 보인다고. 알겠니? 그 다음 수를 써봐야 보일 수가 있어. 이게 피보나치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피보나치임을 아는 게 중요해. 알겠니? 피보나치를 설명하는 문제들이 과거에는 꽤 많았고, 이거는 피보나치다 생각하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우리 고1 문제니까 이게 고2였으면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을 건데 고1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있었던 거 없나? n단의 계단을 오르는데 한 단 또는 두 단을 섞어서 오르는 방법을 FN이라고 했습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읽어보면 이러한 식이 등장했다 이거지. 문자만 차수가 한 자씩 내려간 거야. 두 차수에. 됐어요? 한 칸 올라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두 칸을 올라가는 방법은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피보나치만 알았어. 그러면 얘가 3, 5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여서 바로 쓸 거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알면 바로 끝난다 이거지. 알았어? 피보나치가 이러한 특징이 있어. 한 단 또는 두 단. 근데 누구는 다리가 길어가지고 세 단 사이즈일 수도 있지. 그럼 세 단 사이즈인 사람은 내가 한 단도 올라갈 수 있고 두 단도 올라갈 수 있고 세 단도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단까지 올라갈 수 있지. 됐어요? 1 또는 2 또는 3이 나오면 얘는 세 단을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어서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석상고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고1인지 고2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세 개까지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까지 얘를 일일이 써서 풀기에는 꽤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3이라는 수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겠지? 5개만 해봅시다. 계단을 하는 게 편하는데 계단을 하는 편한데 내가 과일로 갖고 할 거야. 알겠니? 처음에는 계단으로 한번 해볼게. 계단으로 한번 해보자. 계단으로 5계단만 가볼게요. 10부터 가봅시다. 1계단. 그럼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지. 요거는 뭐 자명하니까. 2계단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지. 여기까지는. 자, 3계단부터가 문제입니다. 3계단은 한 단, 한 단, 한 단, 두 단, 한 단, 한 단, 두 단, 세 단. 4가지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룰이 없어, 지금까지는. 왜냐면 앞에 3개가 있어야 그 다음 수가 달성할 거지. 그 다음 수가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7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앞에 3개 더 해야 되니까 7이 나오는 거 계산 한번 해볼 거고, A5는 어떻게 돼야 돼? 앞에 3개를 더 해야 되니까 13이 나와야 돼. 수가 확 커지겠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자, 4단을 가는 방법은 1 조합이 있고 2 조합이 있고 2 조합이 있고 3 조합이 있겠네요. 아니? 다 적었니? 이걸 못 적으면 문제 못 풀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가 크면 이 조합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이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거야. 1 조합은 얘를 나열을 해야 되니까 나열을 해야 돼. 얘네들 뭐 할 거야? 나열을 해야 돼. 한 가지. 112는 나열하는 것은 세 가지. 2 나열하는 한 가지. 13은 두 가지. 7가지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쉬워. 쓸만하잖아. 7 정도 되니까. 이 질문은 5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나오냐면 7, 8 정도 나올 거야. 그러면 수가 조합이 엄청 많고 1하고 2하고 3이 막 섞여 있겠지. 일일이 적고 나서 개수를 세다 보면 우리가 놓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규칙을 갖고 작성해야지 덜 놓칩니다. 알았어요? 5개도 한번 해볼게요. 1 조합이 있고 2 조합이 있고 1이 아니라 2 조합이 있고 3 조합이 있고 요거 쓰다 놓쳐버리면 끝난 거야. 3 조합이 있고 끝났나? 조합은 다 적었나? 5번 4번 3번이 113하고 12 맞죠? 2번이 2, 3밖에 없네요. 근데 나열하면 얘가 한 가지, 얘가 지금 4가지, 얘 나열하면 3가지, 얘 놈은 3가지, 요놈이 지금 2가지. 그래서 5, 13 맞게 적었네요. 6번을 적으면 지금 11, 12, 24가 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겠지. 그 다음 수는 확 커져서 44가 되고요. 이 질문은 한 요 정도 나올 거예요. 내 생각은 6번부터 한 10번 사이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이라고.
근데 얘를 가지고 이런 조합을 쓰고 지금 몇 개 안 돼서 5개밖에 안 되니까 지금 조합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거야. 조합은 계속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이런 특징을 알고 있어야 답이 쉽게 빨리 나온다 이 말이야. 서술을 하나 못해 쓸 거야?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 대신 답은 알아놓고 역으로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 왜냐면 이걸 쓰다가 틀려버리면 문제 틀려버리는 거잖아. 알았어? 요거를 알아야 되니까 참고적으로 1, 1, 2, 2, 3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2, 3 몇 개야 지금? 1, 2, 3, 7, 11한 개 숫자가 별로 마음에 들어. 이렇게 바꿔볼게요. 상관은 없어요. 얘를 나열을 해볼게요. 요거 계산할 줄은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문제를 풀 거 아니냐. 그러지?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개를 나열을 하려고 했어. 6개를 나열을 하려고 했더니 요 일이 지금 다 똑같게 보이겠지. 이것이 바꾸는 것만큼 중복. 나열하는 것만큼 중복. 얘를 나열하는 것만큼 중복해서 얘를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3은 굳이 안 나눠도 된다 이거지. 어떤 논리인지 알겠니? 우린 이 정도 나열만 할 줄 알면 된다 이거지. 그 나열은 다 끝난 겁니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게 이러한 수가 있는데 이러한 수가 좀 어려워요. 이 수는 처음 들어봤을 거야.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냥 그림을 그려줄게요. 어떤 느낌의 그림이냐면 이 그림입니다. 원래 그림이 이 그림인데 이게 지워져 있어. 이렇게 지워져 있어. 이렇게 지워져 있어. 그러면 가지수가 지금 길 찾다고 생각하면 돼. 이 문제는 이제 방법이 얘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냐 이 말이야.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야. 지금 개수가 지금 적은 편이야 지금. 실제 이 개수가 더 늘어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거고 수도 지금 쓸 수가 없어. 수만 작성을 해보면 지금 어떤 순지는 이해되니? 지금 길 찾는 개수수를 쓰고 있는 거야. 가지수를 쓰고 있겠지. 그래서 1, 2, 5 갑자기 14로 뜹니다. 1, 2, 5, 14로 띄어요. 어떤 룰을 갖고 있냐면 내가 여기서 길을 갈 거야. 자, 여기서 갈 거야. 여기서 갈 거야. 오른쪽으로 밖에 못 갑니다. 여기에서 길을 가는데 오른쪽으로밖에 못 가. 왼쪽으로는 못 가. 위로는 못 가.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위로 갈 수가 있어.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여기까지 왔어. 오른쪽으로 2번을 왔으니까 위로 2번까지 갈 수 있어.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내가 오른쪽으로 왔고 위로 한 번 왔어. 오른쪽으로는 갈 수 있어. 우선권이 있는 거야. 오른쪽이 우선권이 있어. 알겠습니까? 오른쪽이 우선권이 있어. 어떤 문제로 연결을 많이 시키냐면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플레이오프 같은 경기를 해요. 시리즈 결승전이라고 보통 보면 뭐 야구를 보면 7전 4승 경기를 하잖아. 7번에서 4번을 먼저 이겨야 돼. 그렇지? 내가 지고 여기 이기고 역수입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거 말고 안전하게 이기려면 어째? 안 쪼르려면 내가 앞서가면 되겠지. 그러지? 그럼 첫 판은 무조건 이겨야 돼. 앞서가려면. 두 번째 판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두 번째 판 내가 이겼어. 2판 이겨놨지. 그럼 2번까지는 져도 되겠지. 세 번째 판 이길 수도 있고. 요러한 개념이라고. 알겠어? 이해됐습니까? 이기는 상태를 이기거나 비기는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역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어떤 생각인지 알겠니? 그 상황을 내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소리야. 되지? 무조건 첫 판은 무조건 어째야 돼? 이겨야 돼. 그 다음 판은 어째야 돼? 져도 돼. 2판밖에 안 한 거야. 이건 2판이야. 실제는 우리 경기를 할 땐 2판을 안 하잖아. 마지막 경기를 안 하잖아, 지금. 여기서 끝난다고. 여기서 끝나. 여기서. 여기서 끝난다고 지금. 여기서 끝나.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어? 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 라인에서 끝나는 거야. 요 라인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알겠어? 근데 총 경우의 수는 여기에서 끝난다 이 말이야. 7판을 했어. 여기까지 오면 4판밖에 안 한 거야. 그렇지? 이쪽으로 오면 5판을 한 거야. 6판을 한 거고 7판을 한 거야. 8판을 안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거라고. 뭘 할 때? 역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느 상황을 유지할 때 이러한 수가 표현이 된다 이거지. 이게 가야 그 다음에 이게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가야지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순서가 결정이 된 겁니다. 개수가 결정된 게 아니라 순서가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요 카탈란 수가 필요하다 이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 수는 외울 수는 없어. 외울 수는 없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야 수가 나타날 거야. 알겠니? 1, 2, 5 정도면 외워두면 되겠어. 질문은 4번째나 5번째밖에 안 나올 겁니다. 왜? 일일이 그려서 답을 써야 되니까. 알았어? 공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이 너무 복잡하고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문제가 어디 쪽에서 나왔느냐 요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빨리 수를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됐니? 그러한 방법을 쓸 때 이러한 그림을 그리면 제일 빨리 떠오를 거라. 예시가 중요하겠지. 문장으로 나올 거니까. 이해했어? 다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뭐 D까지 적어볼게요. D A, B, C, D가 자연수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수학적 이론이고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자연수 조건이 나올 거고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 나올 거고 차이점이 0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야.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10개 사탕을 4명한테 나누어 줍니다. 저보다 하나씩.
아니 내가 과일 가게에서 4가지 과일을 10개 살 거야. 적어도 하나씩.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됐어요? 이게 기본 문항이에요. 기본 예시 기본. 이게 많은 문제들이 이 식으로 들어와야 돼. 실제로 엄청 많은 문제들이 이 식으로 들어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이때 조건이 A, B, C가 다 똑같으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막대기를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일곱. 오, 잘했네. 막대기 10칸을 이런 생각을 해. 여기 이렇게 엿이라고 합시다. 엿에 이렇게 사탕이 박아졌어. 사탕 박아진 엿이야. 총 10개 사탕이 박아졌어. 그래서 내가 얘를 4명한테 주려고 4토막을 낼 거야. 토막을 낼 거야. 4토막을 낼 거라고. 그럼 토막을 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런 데서 토막을 낼 수 있다고. 이해되지? 이런 데서 토막 낼 수 있다는 걸 이해되지? 토막 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9군데입니다. 조심하세요. 사이사이는 9군데. 바깥쪽 2개까지 하면 11개야. 개수가 하나씩 줄고 늘어. 여기에다가 내가 엿칼로 칼질을 할 거야. 몇 토막을 내야 돼? 4토막을 내야 돼. 몇 번만 해야 돼? 그러면 1번, 2번, 3번만 해야 되겠지. 그래야 4토막이 나오잖아. 3번만 하면 4토막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9군데. 4토막을 내려면 3번만 선택하면 되겠다. 9군데 중에 3개만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 그림을 기억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될 거야. 그럴 거 아니야. 지금 너 줄 서 내가 어차피 사이즈는 다를 수 있을 거니까. 첫 번째는 A를 줘도 관계없잖아. 누굴 먼저 줘도 관계없잖아. 과일을 사는데 내가 사과를 먼저 살 거야. 귤을 먼저. 그건 상관없잖아. 이해되니? 이래서 이게 이제 기본 A시고 나머지 A들은 요놈에 대한 다 변칙 문제입니다. 요놈에 대한 변칙 문제야. 자, 조건이 똑같으면 하나만 작성할 거야. 조건이 똑같으면 하나만 작성해. 의미 아닌 정수야. 했어요? 이게 이런 거야. 내가 사탕 7개를 갖고 왔는데 4명한테 너 4명한테 나눠줄 거야. 내 A가 마음에 안 들어. 시창이 마음에 안 들어. 맨날 지가 가 그러니까 사탕을 안 줘. 안 줄 수도 있지. 안 주다 보니까 시창이 쪽팔려. 쪽팔리잖아. 못 받으니 나만 못 받으니까. 그래서 나도 자기도 받고 싶으니까 얘가 스스로 사탕을 하나 갖고 옵니다. A가 사탕을 하나 갖고 와. 하나 갖고 와. 가려져 있지. 베일이 쌓여 있어. 그러면 얘가 뭐가 돼? A 다시가 되면서 A 다시는 1부터가 되겠지 이제. A는 0부터니까 A 다시는 1부터가 되겠지. 되니? 그러면 얘들도 다 하나씩 챙겨오면은 여기가 7 플러스 4가 돼서 1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들이 다 뭘로 돼? 이제 1보다 크다가 되겠지. 자, 뭘로 맞춘 거야? 1로 맞춘 거야. 뭘로 맞췄다고? 1로 맞췄다고. 그러면 이제는 뭐 할 거야? 11개를 4명한테 나눠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마무리 칠 수 있겠지. 됐습니까? 나중에는 요 2번째 이론을 풀 때, 이 2번째 이론을 풀 때 우리가 뭘로 풀어? 그냥 요걸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풉니다. 그런 그 확통 때는 이것 따로 해결하면 돼. 지금은 요놈을 이렇게 바꿨지. 나중에는 요놈을 이렇게 바꿔서 풀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그냥 요거는 요거대로 풀어. 요거 더 쉬우니까.
요게 더 쉬워 이게보다. 알겠니? 이제는 다 뭘로 맞추기만 하면 된다? 1로만 맞추면 된다 이거야. 뭘로 맞춰? 1 이상으로 맞춘다. 자연수로 맞춘다 이거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이 된다고. A, B, C는 다 이렇게 되는 정수야. 다 뭘로 맞춰? 1로 맞춰 1로. 얘는 이렇게 되겠지. 얘는 이렇게 돼야겠지. 얘는 이렇게 돼야 1이 되겠지. 그리고 얘가 다시 될 거야. 그래서 그럼 왼쪽 식이 A-, B-, C-로 바뀌면서 3이 추가됐고 1이 빠졌고 1이 더해졌어. 3이 추가가 됐다 이거지. 어떤 내용인지 되니? 그러면 여기에 다시들은 다 뭐가 된다? 1이다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거지. 다 뭘로 맞춰? 공통된 규칙이면 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흐름 이해됐어? 어? 그 다음에 A식이고 저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이거 볼게요. 12번. 열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일렬도 빈칸에 4대의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차를 주차할 때는 반드시 주차 공간에 맞게 주차한다고 할 때 4대가 이웃하지 않도록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시오. 사실 이 문제는 저렇게 안 푸는 게 더 편한데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야.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야. 다른 문제 때문에. 4대차가 현재는 이웃하지 않도록이 핵심이야 실은. 이 문제는 이웃하지 않도록으로 푸는 게 더 낫긴 한데 저런 식으로 풀어볼게요. 어떤 룰이냐면 주차가 지금 아직은 예시 그림이니까 주차가 돼 있지. 그리고 얘가 비어 있어야 되잖아. 주차돼 있고 비어 있어야 되고 주차돼 있고 비어 있어야 주차돼 있고 비어 있어도 있네. 그럼 빈 공간이 어디 가냐면 빈 공간이 여기가 있을 수 있지. 몇 군데야? 하나, 둘, 셋, 넷, 5군데잖아. 5군데가 몇 칸이야 지금? 총 6칸이잖아.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식이 이렇게 될 거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6이 나와야 되고. 식 이해되니? 식 이해돼? A는 얼마부터야? A는 여기는 몇 개? 여기 몇 개 비어 있겠어? 0개 이상 비어 있겠지. 0개 비일 수도 있잖아. 1개 비일 수도 있잖아. 2개 비일 수도 있겠지. 얘는 뭐라고? 0 이상. 여기까지. B는 어떻게 돼? B, C, D는 1개 이상. E는 다시 0개 이상. 이게 뭘로 맞춰? A 다시 B, C, D, E 다시로 맞추면 되겠지? A 다시는 뭐야? 1. 그래서 이거가 추가됐네. 그래서 우리는 뭘로 풀 수 있어? 74로 풀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74로 풀고 차의 위치가 결정이 됐겠지. 주차된 위치가 결정이 됐겠지. 차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곱하기 4팩을 해줘야 돼요. 74는 73이고 73은 35야. 24, 20, 14, 3, 2, 6, 7, 840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풀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풀 거야. 원래 이 문제는 어떻게 안 풀어요? 어떻게 풀 거냐면
이웃하지 않는다로 풀 거야. 이웃하지 않는다로 풀 거야. 자, 이웃하지 않는다로 풀 때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웃하지 않을 때는 나머지 나열 후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거지. 나머지 나열 후에 사이사이 끼워 넣는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네들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 주차 자리를 들고 다녀 내가. 그럼 나머지는 누구야? 나머지가 지금 빈자리 6자리지. 빈자리 6자리를 나열한 후에 빈자리 6자리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빈자리 6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사이에 끼워 넣을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니까 7C4를 고른 다음에 4팩 7P4로 계산해도 되고 똑같은 식이 나왔네. 이해되니? 이웃하지 않는다의 개념은 이렇게 풀 거야. 근데 이렇게 푸는 이유는 이런 거야. 어떤 A란 차가 B란 차 사이에 내 차 사이에는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이 필요한 거야. 차가 변신을 하거든. 이렇게 변신을 해. 커져. 나는 내 자리는 두 칸 이상 필요하다. 그럼 이 자리는 B는 이 이상일 수도 있지. 이런 룰을 정할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C는 나는 세 칸도 필요하다.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는 풀기가 힘들어진다고. 알았니? 그럼 이렇게 조건이 있을 때는 이러한 식이 필요하다. 조건이 없을 때는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고. 알겠니? 자, 54번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아는 이론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우리가 아는 이론 안으로 들어와, 대부분. 일단, 문제가 복잡한 문제는 정리 정도는 하다 보면 들어오고, 우리 고1 정도 문제는 바로 들어온 문제도 꽤 많습니다.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n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적혀있어. 내가 수를 3개 꺼냈어. 2, 5, 8 이렇게 꺼냈단 말이야. 그래서 3개를 꺼냈는데 꺼낸 공에 적혀있는 세 수 중 어느 두 수도 연속하지 않아. 어느 두 수도 연속하지 않아. 우리말로 이웃 안에 이래 되겠지. 이웃 안에 이 말이잖아. 그럼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 이웃 안 한단 말은 어떻게 푼다고? 나머지를 나열을 시킬 거야. 나머지 몇 개야? 32개를 나열을 시킬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리고 나서 내가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거야, 3개를. 그럼 이웃하지 않겠지. 숫자를 고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고르면 그 순서대로가 번호가 되겠지. 내가 고르면 이 순서가 내가 하나, 둘, 3개 고르면 이 순서대로 번호가 나열이 될 거야. 위치만 선택하면 번호는 그대로 떨어진다는 소리야. 나머지 32개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야? 사이사이 몇 가지야? 32개니까 33 33이 아니지. 33 왜 나왔지 내가 그래? n이 나왔으니까 몇 개 중에 일단은 n-3개를 나열을 시켰겠지. 배치를 시켰겠지. 그럼 사이사이는 몇 개가 돼? n-2가 되겠지. 3개를 고르면 되겠지. 요게 얼마다? 35가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외워야 돼. 아까 좀 전에 했네. 73이네. 73. 됐니?
뭐시 뭐 중에는 꼭 우리가 어느 정도 외워줘야 돼. 암산할 수 있어야 되고 쉬운 수들은 안 적어도 되잖아. 응? 이런 것이 이웃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꼭 어느 정도의 느낌이 되겠어요. (46번이) 그대로 그 문제네. 자, 이 문제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 방정식도 있어. 방정식. 뭐라고? 방정식. A, B, C, D를 10으로 요놈을 방정식을 해를 구하시오. 똑같은 말이야. 순서쌍을 구하시오.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성분이 모두 자연수인 거, 성분이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인 거.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연수,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를 뭘 맞춰? 1로 맞춰라 이거지. 어떤 내용인지 알겠니? 하나 예시 더 들어줄게. 하나만 더 들어줄게. 좀 어려운 예시인데 두 개 더 들어줘야겠네. x 플러스 y 플러스 g에 우리 정도면 내 생각은 한 많이 나오면 7제곱. 요놈을 전개할 거지. 이렇게 나온다고.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그럼 얘를 전개하면은 x의 몇 제곱, x의 몇 제곱 막 나올 거 아니야.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니? 됐어? 우리 수준에서는 이제 뭐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요놈을 전개를 하면 바라바라바라 이렇게 있을 것이고 다 모습이 비슷하게 생겼어. 개수는 필요 없으니까 개수는 안 적어서 요놈에 a제곱이 있고 b제곱이 있고 c제곱 이런 형태가 무조건 나오겠지. 근데 모든 놈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다 7이에요. 단 조건이 뭐야? a가 0부터겠지. x 7제곱 있으니까. 이 되니? 그럼 뭘로 맞춰? 우리는 다 1로 맞출 거야. 써줘야 돼. 요렇게 바뀔 거야. 요렇게 바뀔 거라고. 서술형에서는 한 번 더 써고 가야 돼. 이거 써주고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니? 알겠어? 짝수 홀수도 마찬가지야. 짝수는 뭐 2x 쓰면 되고 홀수는 2x-1을 쓰면 돼. 대신 걔네들은 쉬워. 왜냐하면 자연수 조건입니다. 알겠니? 규칙이 문자가 똑같았을 때는 이렇게 풀고 그 중에 문자 하나가 달라. 개수가 달라. 그럼 그것부터 해결하고 하는 거겠지? 알겠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사탕 3개를 갖고 와서 3명한테 나눠줍니다. 대신 10개 샀어. 내가 12개 샀어. 3명한테 나눠줄 건데 하나 이상씩만 줄 거야. 됐니? 그러면은 몇 개, 최소 몇 개를 줄 수 있어? 3개를 줄 수 있고 최대 7개를 줄 수 있어. 그러면 3, 4, 5, 6, 7, 8, 9, 10, 7, 8번만 해보면 돼. 그렇지? 그럼 그렇게 다 적고 풀면 되겠지.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돼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3개를 나눠줬어. 남은 것은 어떻게? 내가 사탕 10개 사와서 3개를 나눠줬어. 7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어떻게 동기가 어떻게 할 거 아니야? 남았지. 이게 남은 걸 어떻게 해? 다시 나눠줘요. 또 3개만 줄 건데. 예?
숙제도 안 써. 어? 그럼 나머지는 어. 쌤이 가지고. 그래 내가 갖겠지. 나도 있잖아 나도. 왜 나는 먹지 말아? 욕심쟁이들 그렇게 된다면 나가 먹겠지. 내가 먹겠지. 그럼 10개를 딱 맞떨어지겠지. 이해 되니? 근데 여기서 x는 1부터인데 오메가는 몇 부터겠어? 0 부터겠지. 그러면 식을 달리 만들어 주겠네.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지겠지. 오메가 다시 1부터 이게 되니? 그러면 가지수가 10, 3으로 마무리 쉽게 끝난다 이 말이야. 이 정도만 알면 있으면 이런 유의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변칙 문제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 본인 능력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지. 알겠니? 기본 문제니까 우리는 다 일로 맞춰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